안녕하세요. 포스트 이슈 리포트 앵커 오누가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3일 EU 6차 대러 제재 발표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전략물자 전문가 이하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윤 교수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면 2022년 6월 3일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6번째 대러 경제 및 개인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내용에는 수출입 금지 확대, 서비스 금지, 금융 제재 확대, 언론 제재 등이 있는데요. 우선 수출 통제 강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출 금지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EU는 러시아 국방 및 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두 번째, 수입 금지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EU는 러시아 생산의 해상,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구매, 수입, 이전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동품목의 제3국으로의 운송과 관련하여 해상 운송의 보험 및 재보험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대체 공급을 찾기 어려운 일부 EU 회원국에 대해서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 수입에 대해 일시적인 예외를 허용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불가리아 및 크로아티아의 경우 각각 러시아 해상 원유 및 전공 가스 오일의 수입이 일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세 번째, 우려 거래자 지정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EU는 군사 최종 사용자, 국방 및 산업기자 관련자 등의 우려 거래자 목록에 92개 단체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EU는 러시아의 스위프트 제외은행을 확대하였는데요.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 등 세계 은행에 대해 스위프트 제공을 금지했습니다. 스위프트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로서 전 세계 200여 개국 1만 1000개 은행을 연결하는 국제통신망인데요. 스위프트에서 퇴출될 경우 사실상 국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수출입 무역대금 결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러시아는 3차 제재 때 지정된 7개 은행과 합해 총 10개의 러시아 은행이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재 대상 목록에 등재된 법인 등이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소유하는 러시아에 설립된 법인 등도 스위프트 제공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제공 금지에 관해서입니다. EU는 컨설팅, 회계 등의 서비스가 제재를 피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 비즈니스와 경영에 관련된 컨설팅, 홍보 등의 서비스의 대러 제공을 금지했습니다. 대상은 러시아 정부 또는 러시아에 설립된 법인, 단체, 기관인데요. 예외로 허용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의료용품과 식량 등 원조 물품 전달 등에 관한 인도주의 목적과 러시아 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직접적으로 증진시키는 시민사회 활동에 대해서입니다. 다음으로 개인 제재 조치에 관해서입니다. EU는 부차와 마리우폴에서 잔악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 전쟁 지원 인사, 크렘린 공무원 등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자산 동결과 여행 제한 등 추가 제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근본 제재를 통해 제재 대상에는 1158명 개인 및 98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제한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U는 특정 러시아 국영 언론 매체에 대해 EU 내 방송활동 등을 추가 금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러시아가 주변 국가 EU 및 회원국을 불안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전을 포함한 정보 조작과 허위 정보를 유포하기 때문인데요. 근본 조치에서 EU는 세계 언론 매체를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 지정하고 이러한 제재 대상자가 제작하거나 방송하는 모든 콘텐츠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EU의 대러 제재 파트너 국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6월 3일 EU는 대러 제재 파트너 국가에 우리 한국과 영국을 신규 지정했는데요. EU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일련의 대러 수출 통제 조치를 적용하는 국가를 파트너 국가로 지정하여 대러 수출허가 관련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 국가로는 미국, 일본, 한국, 영국 등이 있습니다. EU는 파트너 국가에게 국방 및 안보 관련 품목이나 러시아 산업 역량 향상에 기여하는 품목과 같은 대러 수출 금지 품목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경우에 관련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 또는 면제를 제공합니다. 참고적으로 EU는 우호국에 대한 수출 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출 통제 제도에서도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EU 수출자는 대상국으로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으며 세관 신고 및 회원국 관할 당국에 등록 또는 보고만 하면 됩니다. 이 표를 비교해 보시면 대러 수출 통제와 일반 수출 통제의 차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하윤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제재 발표에 대한 관찰 및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이유는 집행위의 근본 해상 원유 및 석유 제품 조치는 현재 러시아로부터의 석유 수입의 90%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이유는 러시아로부터 480억 유로 상당의 원유와 230억 유로의 정제 석유 제품을 수입했었는데요. 이를 통해 EU가 러시아로부터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U는 산업계 및 세계 시장의 적응을 위해 특정 유예 기간을 적용하고 러시아 원유가 질서정연하게 단계적 폐지가 되도록 파이프라인 원유에 대한 임시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EU와 그 파트너들은 대체 공급을 확보하고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EU는 근본 경영 컨설팅 등 서비스 제재에 대해서는 미국 및 영국과 함께 조율하여 부과하는데요. 미국 및 영국과 같이 법률 서비스는 근본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미국은 법률 서비스 제외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추구하도록 허용한 것이며 매일 재평가를 통해 필요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시사점은 EU 6차 대러 제재에 관해서 가장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EU는 대러 제재 파트너 국가의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영국과 함께 한국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EU가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영국과 같이 동등한 수준의 대러 수출 통제 제도를 이행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EU의 근본 파트너 국가 조치는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EU 일반 수출허가 EU001의 적용국 지정과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국가로의 복귀 추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EU 6차 대러 제재 발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략물자관리원의 이슈 리포트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